여러분들 가셨던 곳들 두 군데 갔다 오셨고 지금 여기인데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여기다. 여기 요렇게 두 개 선 거져 있는 요 합류 지점이 바로 밑이에요. 요 밑에 골목이고 우리는 요보다 약간 위에 올라와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이 그런 위치다. 옛날에 혹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성균관대학교 정문이 옛날에 대성문이었을 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어리시구나. 네. 보셨어요? 연세가 그 정도 되셔 보이는데? 우리 흔히 가면 창경 창경궁의 홍화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덕궁의 도나문이라든지 이런 문이 여기 있었어요. 네. 1970년대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있었습니다. 그 문이 어디 문이었다? 경희궁의 계양문이라고요. 지금 경희궁자리 가시면은 거기 흥화문이라고 있죠. 흥화문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자리가 경희궁의 남문이거든요. 남문이 계양문이었어요. 그 계양문이 여기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원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가 지금 성균관인데요. 성균관 대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성균관 대학의 왼쪽에 서쪽에 있는 거는 서반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앞에로 흘렀던 거는 동반수. 이 위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갈 곳이지만 우암 송시월에 집터 있는 곳,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 있는 자리 위에서 나왔던 그 돈가스집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 그것이 쌍계동천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합쳐지는 것이 전체가 다 따져보면 흥덕동천이다. 네, 여러분들이 와 계신 지금 이곳은 흥덕사터입니다. 실질적으로 흥덕동천의 그 두 군데 발원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부터는 바로 이제 해화 로타리를 거쳐서 그 대학로를 거쳐 이제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좌우측을 흘렀던 서반수, 동반수처럼 이것도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쌍계동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흥덕동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곳이 예전에 흥덕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암송시열 집터까지 앞으로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 같이 하시면서 우리 이제 쌍계동천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등 오른쪽서부터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젊은이들한테 와서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입벽 주중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제 저기 우리는 고세대는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중주 벽립이라고 있습니다. 중주벽립.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증자. 그 다음에 송나라 때인가요? 송나라 때의 주자. 주자의 그 학문을 그대로 받들어서 벽처럼 딱 세우겠다. 유학자인 송시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정신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쓴 건데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저 글씨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가 맞는데 그거를 집자해서 거기다가 누군가 새긴 거죠. 각자한 거죠. 바위에다가 글 쓰는 걸 각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의 글씨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드는 경신고등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 그 뒤편서부터가 물이 흘러내려왔던 공간이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합쳐져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흥덕동천의 한 지류인 쌍계동천의 그 동천의 천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시면 저희가 아까 해야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해야초등학교 바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한무숙기념관, 그 다음에 장면총리가오, 그 다음에 문화이용원, 그 다음에 여운형 서거한 서운형 총알 맞아서 돌아가셨던 거, 그 다음에 동양서림, 그러고서 해화동 성당, 해암은 이렇게 쓱 보시면서 내려가셔서 나중에 저 밑으로 점점 내려가시면서 그 서울대 법대 자리에 있었던, 실질적으로는 탑골공원, 옛날에 파고다공원이었죠. 맨 처음엔 파고다공원의 정문으로 쓰였던 돌기둥, 그게 지금 법대 정문으로 왔던 게 지금 서울대 그 사범대 부설초등학교 정문으로 가 있는 거, 그거 보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옛길 따라서 조금 걸으시면서 청계천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자리는 지금 흥덕동천의 한 지류였던 쌍계동천, 그냥 흥덕동천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흥덕동천이 흘러가는 해화동 로타리로 흘러가는 와중에 그 사이에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학교가 해화초등학교입니다. 해화초등학교. 2002년경에 여기로 왔다. 맨 처음에는 반촌이었던 아까 성균관대학교 정문의 그 건너편 쪽 어디쯤 목조 건물로 지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 굉장히 작은 건물이었다. 교실 2개 있었고 교무실 하나 있는 정도의 작은 건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촌에 있었던 죄인들이, 도사를 담당했던 죄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학교가 1910년에 세워져요. 지금 이 학교는요, 우리 그 연역으로 따져보면 111년이나 된 학교예요. 네? 111년 학교입니다. 111년이 됐던 학교고요. 맨 처음에 학교 이름은 해화초등학교? 이거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학교 이름은 숭정의숙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곳은 흥덕동천의 그 천변에 옆쪽에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역사적인 장소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인데 한무숙 기념관입니다. 한무숙 문학관. 소설가이신 한무숙 씨는 제가 태어난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신 게 1954년부터 사셨어요. 54년부터 사셔가지고 약 40년간, 93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약 40년간을 이곳에서 살으셨다. 돌아가시고 나서 93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께서 이거를 그 해에 바로 문학관으로 개조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장면총리가옥입니다. 건물이 4채가 있습니다. 4채가 있고요. 그래서 안채, 그다음에 사랑채, 그다음에 경비원이 있는 공간, 또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공간, 이렇게 4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한중일 어떻게 보면 건축 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1937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면총리는 우리나라 2대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에요. 2대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해화동 로터리에 가면 동성고등학교 있거든요. 네, 동성고등학교 초대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분이 3대 사장님이세요. 3대 사장. 세 번째 사장님이신데 1940년도에 맨 처음에 이 문화이용원이 오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년도에 잠깐 닫았다가 또 50년도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 2번째 사장님이 계실 때 지금 사장님이 그때 들어와서 이발을 배웠어요. 배우시고 몇 년 배우시다가 1967년에 이걸 인수해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인수하신 지가 60년, 50몇 년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절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바로 앞에 해화동 주민센터라고 있어요. 네, 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이게 그 이후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옥을 청사로 활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소관에 있었던 거. 지금 약간 개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의 최초의 여의사 한소재라는 분이 계세요. 여의사. 그분 집이었어요. 그분 집.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신 곳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지라는 곳입니다. 1947년이었어요. 1947년이었는데요.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이곳을 지나던 여운형 우리 선생님이 타신 차를 향해서 다른데 차에서 내린 사람이 본넷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막 쐈어요.
싶어가지고서 여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자, 여기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기 앞쪽에 보시면 동양서림이라고 옛날 많이 들었던 그 동양서림의 그 글자가 아니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동양서림은 저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근데 저 자리가 1956년인가에 왔는데요. 저기 오기 전에 이 자리가 첫 자리가 아니에요. 첫 자리가 아니고 첫 자리는 뒷골목에 있었어요. 뒷골목에 있었는데 잘 안 돼서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 이듬해 다시 자리 잡은 자리가 여기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태화역 4번 출구에 지금 와 계신데요. 이 공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던 태화 로타리에서부터 동양서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길을 건너신 다음에 원 대학로길이 아닌 뒷골목을 통해서 오셨고요. 뒷골목이 바로 옛날에 이 공간이 흥덕동선이 흘렀던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오와서야 비로소 서반수, 동반수가 있었던 라인, 그게 바로 대명거리 저쪽으로 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 서반수, 동반수가 흘렀던 그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셨던 길은 제가 쌍계동천이라고 얘기했던 그 길이 만나서 실질적인 흥덕동천이 다 확립돼서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쭉 가면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흥덕동천이 있었던 공간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저 밑에 있는 효재초등학교 가기 전에서부터 다시 옆으로 살짝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가면서 여러 공간들을 같이 보면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반촌 공간 영역 중에 조선 후기에 확장되었던 그 공간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까지도 다 반촌이었다. 자, 바라보는 이 건물은 항림다방 2층에 있습니다. 항림다방이라는 곳이고요. 1956년에 처음 문을 엽니다. 근데 항림이라는 게 왜 항림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여기 문과대하고 법과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과대의 축제 이름이 항림제였어요. 그래서 그 축제 이름을 따가지고 항림다방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이제 그 정식 명칭은 그렇고요. 약자를 예전에 방통대라는 얘기를 썼는데 어감이 안 좋은지 요즘은 방송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지난 건물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뭘로 지어졌을까? 언뜻 보면 그냥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목조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근대기에 있었던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1906년에 지어졌으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선 총독부 중앙시험소 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양한 그 건설 기계 건설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테스트하고 했었던 그런 공간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있었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와 계신 곳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고요. 거기에 부설초등학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4개의 기둥이 의미가 좀 있다는 거죠. 1900년을 전후해서 지어졌던 지금 종로 2가 사거리, 종각 사거리 말고요. 종로 상가 쪽에 있는 사거리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 예전에 파고다 공원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공원의 첫 번째 공원이 하나 세워졌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정문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정문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1930년에 오면서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섰을 때 그 법과대학의 입구로 쓰였던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언제 이사가 1975년에 관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975년에 관악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관악으로 이사 갈 때 그때 가져가질 않고요. 그거를 이 자리에 지금 초등학교 정문에다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1923년 1월 12일 저녁이었죠.
종로 2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YMCA 빌딩에서 종로 1가 쪽으로 조금 보시면 조금 가시면 거기에 표석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는 동판으로 된 거, 철판 같은 걸로 돼 있는, 돌로 된 게 아니고 그런 표석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상옥 의사 그 의거터 이렇게 써 있어요. 뭔 의거터? 여러분들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종로경찰서가 그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그게 1923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쫓기게 되죠. 당연히 일경한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쫓겨 다닌 곳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용산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곳에 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장소는 어느 집이라고 딱 특정 짓기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맞아요. 종로에 투척을 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열흘 뒤 1923년 1월 22일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한 4시경쯤 됐을 겁니다. 4시경쯤 됐을 때 그때 일경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여기에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100여 명인데 나중에 그 1000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둘러싼 거고요. 그때 김상옥 의사는 누구네 집에 있었다? 김마리아라는 분의 집에 있었다. 그 집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숨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잡히게 된 거예요. 이 번지수 옆번지로 다 하고 저런 집이면 저 옆으로 자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거기서 최종 결전에 투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총알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딱 한 발. 한 발 남았을 때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자결하셨어요. 굉장히 하여튼 여기가 김마리아라는 분의 그런 그 집이었는데 그 공간에 이렇게 됐었다. 마지막 이곳 지금 청계천 합류지점까지 왔고요. 저 윗부분에 저쪽 위쪽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마정교입니다. 마정교는 영조 때 저곳에 말을 팔고 사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정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는 전태 열사 그 동상도, 흉상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걸으셨던 또 우리 성균관 앞에 반촌도 아마 저희가 100%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다니면서 얘기는 안 드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공간 안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지냈던 그런 물길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근현대사 또 더 지나가서는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부분들,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들에 관련돼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얽혀있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청계천에 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반촌을 기억하자, 그리고 흥덕동촌을 기억하자,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는 김태희 오빠, 김태희였습니다.